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전정덕입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부자 감세는 늘었고 세수는 줄었으며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체불임금 역대 최대,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 자영업자 대출 역대 최대, 가구 실질소득 최대 감소, 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 민생은 최악입니다. 그런데 4대 은행들의 금리 마진 등으로 16조 5천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종부세, 금투세, 가상자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감소하거나 폐지됐습니다.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오히려 양극화 불평등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민생이 위기에 처하면 나라는 곳간을 열어 국민의 삶부터 챙겼습니다.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진보당은 전국민 내수회복 지원금 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제위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민생 살리기, 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단상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권한대행님이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을 위해 단상 앞에 섰습니다. 가정맹호란 말이 있습니다.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모질고 독한 정치가 위험하고 해롭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이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이 12.3 비상계엄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관에서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권한대행님도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죠? 네, 의원님하고 같은 인식입니다. 네,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더 가혹합니다. 대출액과 연체액이 역대 최고입니다. 고물가에 실질임금 삭감에 내수경기 위축까지 계속되는 악순환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작년 100만에 육박했습니다. 추경 이야기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추경을 서둘러서 전국민 내수회복 지원금 30만 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위기의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재원이 부족하다면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민생 살리기 적극적 재정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방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골목 상권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권한대행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일단은 추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논의를 하자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정협의회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논의가 될 텐데요. 자영업자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면 참 어렵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 어려운 이유를 우리가 보면은 아까 폐업 100만이라고 하지만 이제 또 실제로 창업도 한 120만, 115만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든 자영업자분들의 도움을 드리려고 여러 가지 그 자영업자 어려운 분들을 다 만나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다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 때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상황에서 금리가 싼 상황에서 금융 부담을 너무 많이 한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요인과 그 다음에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하면서 구조적인 어떤 거에 좀 따라가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자영업자를 도와드리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도와드리는 거냐.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또 단기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런 구조적인 지원도 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맞춤형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도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경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는 게 재정의 지출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럼 단기적으로 이 부분들을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걸 도와드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어려움을 좀 더 하는데 도와드려야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제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가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상당히 길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서민도 자영업자도 모두 다 응급 상황이니까 응급 대처를 위해서 내수 회복 지원금 30만 원을 시급하게 추경을 편성하자고 제안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 여러 가지 답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추경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관련돼서는 기본 원칙을 논의하기로 되기 때문에 그때 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안 하시겠다는 것으로 들려서 참 답답합니다.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서민들이 죽어나가는데 계속 안 된다는 이유를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할 때도 계속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셨어요.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를 찾는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저희도 그래 도움이 되는 대책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린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30만 원 예산 편성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여러 가지 발상을 좀 전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안에 있어서 그동안 정부에서 반대 이유를 대면서 선별복지, 보편복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편복지로 지원하고 고소득자들에게 선별적으로 세금을 환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경제학자들이 이론적 연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안은 민생 지원도 되고 세수 확보도 되고 소득 재분배도 가능해서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은행들이 역대 최대치 예대차 마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자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긴 은행들에게 횡재세를 걷어서 민생 회복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정말 민생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면 내수 회복 지원금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시고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원한다면 이제는 부자 감세를 멈추고 초부자 증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점을 전환해 주시고 적극적 재정으로 추경을 포함한 민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뭐 일단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의견이 좀 있습니다만 또 저희가 다른 자리에서 저희가 또 토론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네, 산자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55년 전 전태일 열사가 한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2025년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반도체 노동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위기이니 지금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면 의원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그게 네. 생산 근로자들이 아니고요. 지금 R&D 관련되어 있는 네. 고보수를 받고 있는 전문직 지금 연구 인력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융통성 있는 근로 조건을 좀 만들어 보자는. 제가 질문하면 답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위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일을 안 해서 이런 반도체 위기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자는 지금 저희가 국가 총력전을 피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일을 적게 해가지고 무조건 이게 뒤지는 거냐라는 데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연구직 종사자들의 근로 시간을 좀 늘린다고 그럼 우리가 이거 다 이길 거냐라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간에 쫓겨서 치열하게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모든 우리 경쟁국들은 지금 밤을 새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만 이걸 묶어놓고 너무 융통성 없는 근로 기준을 맞추는 것이 지금 우리 산업계에서 굉장히 좀
애로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에서 양해를 해주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좀 이 적절한 시점에 우리 기술 개발을 좀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네네. 취지입니다. 자, 우리 산자부 장관님께서는 연구개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당사자인 연구개발 노동자들은 52시간 유예에 대해서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높은 생산성 유지 비결은 충분한 휴식이다. 그리고 규제를 푼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연구개발자들의 숨통을 끊는 것이다라고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노조 설문조사에서도 연구개발직 노동자들이 90%가 반대했습니다. 한편에서 전문가들은 반도체 위기는 삼성의 위기이고 삼성의 위기는 경영진 리스크다 이라고 말합니다. 경영진의 무능과 전략 실패, 안일함이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죠. 왜 기업의 책임이나 경영진의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자를 갈아 넣는 방식으로 경쟁력 강화, 위기 타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산업유보금이 156조입니다. 52시간으로도 업무량이 소화를 못할 정도로 하면 인력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쌓아둔 산업유보금으로 인력을 늘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도 무조건 기업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삼성의 자구책에 대해서 더 독려하고 기업 책임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이 법이 삼성만을 위한 법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반도체 산업에는 그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 생태계에 많은 그 스타트업부터 아주 중요한 그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조건 하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국회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예, 고소득자는 목숨이 두 개입니까? 당사자 합의요? 직장생활 안 해보셨어요? 벼랑 끝에다가 노동자를 세워놓고 도장 안 찍어주면 너 밀어뜨리겠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어떤 노동자가 도장을 안 찍습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권한대행님 나오십시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이 답변을 위해 단상 앞에 섰습니다. 대행님, 아침에 출근한 노동자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사이가 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대행님께서는 52시간 예외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아까 산업부 장관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로자의 안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보장된 범위 내에서는 뭐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야간 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도 4주 동안 일주 평균 64시간을 일하면 과로사 기준에 해당됩니다. 현행 법상으로도 R&D 분야는 6개월까지 64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OECD 노동 생산성 보고서, KDI 보고서를 살펴보면 노동 시간이 짧을수록 노동 생산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인식은 별로 하지 않으시고 이런 태도로 봤을 때 정부가 오히려 과로사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신뢰의 문제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을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충분히 서로 그 현상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사용자도 어느 국민도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들의 건강을 해쳐가면서 근로를 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반도체가 미래 산업이라고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연구개발 노동자는 미래 산업을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갈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더욱더 보호하고 지켜야 할 우리 모두의 인적 자원으로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걸 과로사를 강요한다고 저렇게 그런 식으로 장시간 노동은 당연히 과로사를 단순하게 닿을 수밖에 말씀하시면 없는 것이죠. 그거는 신뢰 부족이기 때문에 논의가 안 되는 것이죠. 어느 누가 그분들의 과로사를 부추기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52시간 상한. 그분들이 그 회사가 네. 우리 반도체 산업이 잘 돼야 그분들 행복한 것입니다. 자, 52시간 상한제는요. 네. 쉽게 생각하시는데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수많은 투쟁과 희생으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합의입니다. 반도체 분야의 규제를 풀면 다른 산업은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이미 조선업과 건설업에서는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게 너무 경직적이다 이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애를 전체로 확산하면 노동자들은 끝을 알 수 없는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이 점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극단적으로만 그 말씀을 하시면 서로 논의의 접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노동자들도 행복한 직장이 되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개발 노동자들의 입장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단상의 위치를 의원석을 향해 조정하고 있습니다. 단상에 마련된 물병에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두 가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딛고 성장했습니다. 정리해고가 그렇고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나 노동자를 갈아 넣어서 이런 위기와 경제 발전을 이룰 것입니까? 이게 국회와 정부가 할 일입니까? 정부와 여야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권한대행님, 노동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님, 노동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님, 노동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외에 적용 절대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과 양극화입니다. 이를 상징하는 현상이 소멸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자살률 세계 1위는 인구 소멸, 지역 소멸, 국가 소멸로 이어집니다.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부자 감세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가파르게 만드는 윤석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는커녕 계엄령 내란으로 불안만 키우는 이 정권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란의 밤으로부터 72일입니다. 계엄에 맞선 시민들이 탄핵을 넘어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노동자들에게는 노동 기본권을, 청년들에게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없는 다시 만날 세계를, 우리 국민들에게는 내 삶이 바뀌는 민생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